안녕하세요, 학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정보보호 정책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보보호학과 전공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암호학을 공부하고 암호 모듈, 공개키 암호 시스템 등을 개발하면서 암호 이외에도 전반적인 보안 관리 실무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당시에는 국가 보안 관련 자격증이 거의 없어서 CISSP에 응시를 했었고요. 이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관리사 등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자격증은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보안 기사입니다. 보안 분야의 학업이나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강에서는 정보보안 기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출제 기준과 필기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는 기초적인 이론부터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관리, 침해 사고 대응, 정보보호 법률, 컨설팅 등 실무와 관련된 여러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을 하기 위해 어떤 교과목의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은지 로드맵 형태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히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보안 기사는 정보보안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운영 관리, 컨설팅 등 IT 및 보안 전문 이론과 실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안 직무의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즉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응용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기술과 보안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 확인을 하고 이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술 자격법에 근거해서 학력, 근무 경력, 유사 자격증 취득 여부 등에 따른 응시 자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보보안 기사 자격 시험 접수와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과 방법을 살펴보면 정보보안 기사는 크게 필기시험과 그리고 실기시험으로 구분됩니다. 필기시험의 과목은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호 일반, 그리고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총 5개이고요. 각 과목마다 사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필기시험은 각 과목마다 40점이라고 하는 과락이 있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정보보안 실무에 대해 필답으로 평가를 하는데 2023년부터 실기시험 문제 유형과 배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단답형은 12문제로 문제당 3점이고요. 서술형은 4문제로 문제당 12점, 실무형은 2문제 중에서 1문제를 선택을 하고 이는 문제당 총 16점으로 해서 17문제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기시험 역시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참고로 정보보안 기사 취득에 따른 우대 정보를 소개해드리면은 이와 같이 공무원 임용시험, 장교, 부사관 특기병, 그리고 공기업 및 민간기업 채용 등에서 우대를 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각 기관 또는 기업에서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제안 때 투입 인력 자격 요건으로 이 정보보호 관련 학력, 경력 이외에도 이러한 자격증 정보를 작성하였는데요.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주관사나 아니면 기관에서 해당 투입 인력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정보보안 기사 필기와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보호 운영 관리 업무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IT에 관한 기초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과목인 이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의 세부 출제 기준을 살펴보면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APT, 알려진 취약점 등을 악용한 공격 기법들, 그리고 디도스나 아니면은 스캐닝, 스푸핑, 스니핑 등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한 보안 위협과 공격 기법을 살펴보고요.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지 그 방안을 알아봅니다. 또한 현업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특히 정보보호 담당자는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이들을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솔루션 정책, 즉 룰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취약점을 조치하는 방법 등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자들에게 가이드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안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 공격자들로부터의 공격은 웹을 통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웹보안은 현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의 유형을 파악하고 대응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큐어 코딩 등 개발 단계부터 배포, 운영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다음 이제 정보보호 일반 같은 경우는 인증, 접근 통제, 디지털 서명을 비롯해서 암호화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는 이와 같이 정보보호 관리와 정보보호 관련 윤리 및 법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보호 관리는 정보보호 위험 평가를 실시를 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을 마련하고요. 또한 업무 연속성 계획, 재회 복구 계획, 디지털 포렌식 등 사고 대응 체계,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 지식을 평가하고, 두 번째 정보보호 관련 윤리 및 법규는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 유해 정보 유통, 그리고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사항과 정보보호 및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즉 법적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필기시험을 통해 IT와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을 평가를 하였다면 이제 실기를 통해 보안 실무 역량을 평가합니다. 보안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조직의 보안 정책을 운영하려면 각 운영 체제별, 그리고 프로토콜별, 서비스별, 장비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런 운영 체제 장비 등은 잠재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안 효과는 감소하기 때문에 조직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장비별로 취약점 점검과 그리고 조치를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이력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세 번째, 만약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관련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분석 결과에 따라 긴급 조치나 복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위험 관리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조직이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험 분석 평가를 통해서
이를 기반으로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선정을 하고요.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보호 대책을 구현하기 위해 이행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보안 기사 필기시험과 유사한 몇 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과 출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보안 기사 시험 문제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앞서 이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정보보안 기사와 산업기사의 시험 과목을 비교를 해보면은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안 일반 이렇게 4개의 과목은 동일합니다만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는 정보보안 기사에만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먼저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과목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찾는 건데요. 4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위험에 대한 개념과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위험은 원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손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때 발생하는 손실 정도의 고부로 표현됩니다. 또한 조직은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산의 취약점을 식별을 하고 위험을 분석해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위협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위험은 이와 같이 자산, 위협, 취약점, 그리고 취약점 등의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호 대책으로 구성되는데요. 조직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이 위험을 분석을 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을 함으로써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위험관리 체계를 수립, 운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관리에 대한 개념, 위험 분석, 평가 과정 등에 대한 사항은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호 컨설팅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개인정보 처리자인 A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를 하고 조치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대응은 관련 법령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것과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보기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 의무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9조 4가 적용이 되고요. 신용정보회사 중에서도 상기업, 상거래 기업 및 또는 법인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법 제39조의 4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와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유출 신고와 통지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법 및 사이버 법률 등과 같은 교과목을 통해서
정보보호 관련 법 체계와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먼저 보기 3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책임 추적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는 고유하게 식별된 사용자의 행위를 기록해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로그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책임 추적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식별, 인증, 인가 절차에 의해서 생성된 로그 기록을 단순히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감사를 통해서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을 통해서 학습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클라우드 보안 위협, 그리고 책임 공유 원칙 등 클라우드 보안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보보안 기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에서 어떤 교과목을 통해 이와 같은 전문 지식과 실무를 학습할 수 있는지 정보보안 기사 준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먼저 IT와 정보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학년별로 수강을 권고하는 교과목과 정보보안 기사 시험 과목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1학년에서는 정보보호 개론과 그리고 컴퓨터 개론을 통해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요. 유닉스 및 리눅스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 암호 이론, 사이버 수사 등을 통해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암호학 등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실무를 학습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보안과 해킹, 보안 코딩 기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개인 정보보호, 정보보호법 및 사이버 법률,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등을 수강하시면은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보안과 정보보안 법규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응용, 정보보호 컨설팅을 통해서 각 핵심 분야,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을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4학년에서 수강을 권고하는 교과목으로는 정보보호 시스템, 보안관제 실무,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침해 사고 대응 실무, 정보보호 정책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로그 분석, 사고 대응, 위험 분석 평가, 클라우드 보안 등 보안 실무와 최근 보안 이슈 사항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는 물론 실기 시험도 같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보호 기사 자격증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이나 출제 기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 준비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먼저 관련 교과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식들을 습득을 한 다음에 제 나름대로 관련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를 많이 푼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로드맵이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